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테슬라가 역대급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800% 이상의 이제 순이익의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큰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10% 이상, 11.56% 하락했었고요. 오늘도 장 전에 이미 1% 이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것인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바뀌는 경우가 많죠.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에는 주가가 이제 완전히 급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주가가 반대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을 봤을 땐 사실 급등을 해도 이상하진 않았어요. 특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처럼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의 신제품 부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테슬라의 어닝콜에서 사실 월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은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개인과 기관의 투자 성향 차이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인식하기를 개인이 보통은 단타를 친다. 개인이 단기 투자자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기관이 장기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혁신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팔란티라던가 테슬라라던가 이런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임에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 분기마다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연말이 됐을 때 혹은 연초에 됐을 때에는 실적에 대한 그런 부침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의 기관들은 사실 단기적인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뭐 5년, 뭐 3년 뒤의 미래, 5년 뒤의 미래 이런 것들은 딱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자 개인이 봤을 때, 그러니까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고 있는 개인이 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이라던가 소프트웨어 그 서비스까지 이런 복합적인 기업, 흔히 말해서 애플이라고 하죠. 애플의 아이폰, 에어팟과 iOS 그 여러 서비스 센터들이 있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 같은 경우를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FS 시스템,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 아니면 AI라던가 휴머노이라던가 보험 같은 서비스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테슬라를 제조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올해 이제 예정되어 있었던 뭐 사이버 트럭이라던가 혹은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선보이지 않겠다라고 밝히자마자 이런 급락세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를 올해에는 내놓지 않겠다라고 밝힌다면, 혹은 폴더블 핸드폰을 올해 이제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그것을 이제 몇 년 정도 미루게 된다면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물론 실적도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컨센서스가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이 나왔음에도 이런 식의 하락을 보이는 것은 테슬라를 제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의 신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접함과 동시에 이런 식의 셀이 아주 강하게 나왔던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그러니까 4분기 어닝콜을 할 때 테슬라의 입장은 이런 전기차에 대한 신제품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기차 이후의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FSD, 로보택시, 로봇 이런 것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라던가 혹은 테슬라 기업 자체는 훨씬 더 장기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런 기관들은 지금 올해 당장 테슬라의 신제품이 뭐가 나오는지, 테슬라의 올해 당장의 그런 생산량을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올해 테슬라의 실적이 안 좋으냐? 아니에요. 올해도 테슬라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실적 기준으로 40%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것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벌써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2030년까지 매년 이제 실적을 40% 이상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때는 모두가 다 비웃었어요. 그때는 투자자들조차 믿지 않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러한 수치를 아주 잘 지키고 있고요.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는 기본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약된 차량만 보더라도 이미 1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은 기록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도 90만 대 이상을 이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만 대, 보통 한 130만 대 정도를 이제 보통의 이제 컨센서스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판매하더라도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실적의 40% 증가는 당연히 불보듯 이제 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실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신제품에 대한 단기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을 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신제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하드웨어 기업으로 보더라도 전기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기업이 아니죠. 가전제품 기업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혹은 다른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만 제품을 내놓지 않더라도 점유율이 확연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건 애플도 장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14를 만약에 2년 동안 내놓지 않는다면 아마 상당수의 그런 점유율을 갤럭시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속도, 특히 IT 산업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데 반해서 자동차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양호해요. 자동차는 워낙에 이제 16년도를 쓰는 내구재이기 때문에 사실 제품 발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한 1년, 2년 정도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실적이 워낙에 잘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예약 상황만 보더라도 1년, 2년 정도 신제품을 내놓지 않더라도 충분히 강한 브랜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저는 딱히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품 공급, 이제 부품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콜이 있었을 때 역시나 또한 추가적인 급락을 보였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애플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급이 올해부터는 완화될 것이다, 테슬라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상반되면서 애플의 주가는 올랐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급락을 한 것인데, 사실 테슬라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설계도 하고 있고요. 이미 공급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딱히 걱정할 것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의 테슬라의 하락을 이제 펀더멘털,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치 하락보다는 단기 수급적인 모습,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했었던 투자자들이 이제 빠져나오면,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빠져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수급이 꼬이면서 나타나는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식으로 수급이 꼬일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 단기적인 하락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물론 이 수급이 꼬이면서 전체적인 또 악재가 겹쳐지면서 장기적으로 추세 하락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당연히 이제 시각을 달리 해야겠죠. 빠르게 매도를 한 이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많은 비중을 이제 매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나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하락은 저는 단기 하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5,000달러짜리의 그런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것들도 밀렸어요. 저는 아마 꽤나 오래 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가격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무리 이런 신제품에 대해서 기대감이 사그라든다 한들 이미 테슬라의 그런 저가 모델이라던가 혹은 모든 기업들, 특히 제조업체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저가 모델을 내놓을 경우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25,000달러짜리의 그런 전기차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의 뭐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가격도 이제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면 올해에는 조금이라도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뭐 리튬이라던가 니켈이라던가 이런 원재재들의 가격이, 철도 마찬가지예요. 원재재들의 가격이 상당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광산들조차 혹은 그 광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25,000달러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마 꽤나 오래 밀리거나 혹은 가격을 올려서 더 올려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던가 서비스 기업까지 바라보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쪽까지 바라보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단기적인 모습, 신제품이 당장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원자재 공급이라던가 부품 공급을 올해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상이 전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테슬라 투자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투자하고 있고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수급을 보면서 추세를 보면서 만약에 자르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자르고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이제 재매수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추가 매수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예정이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 멤버분들에게 조우마 기분당 멤버분들이든 가치필승 투자 멤버분들이든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할 때에는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고, 테슬라의 4분기 어닝콜과 실적, 그리고 AI 자율주행 FSD, 뭐 서비스,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개인, 그리고 기관과 다른 이제 주체들이 바라보고 있는 테슬라의 그런 시각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기업, 좋은 분석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